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외우면 머리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어렵다 하면은 제가 3가지 길을 좀 정해드릴 수가 있어요. 입시 정보는 여러분 자녀 방에 있습니다. 유쾌한 밤. 유쾌한 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S 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9학번 장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영수 공부법도 듣고 싶기도 하고요. 네. 내신하고 수능을 조금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국어 내신 같은 경우는 문학하고 비문학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문법도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법은 사실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개념을 한번 돌리신 다음에 문법 문제를 지속적으로 푸는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문법은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영어 단어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반복을 안 하면 잊어먹어요. 그 다음에 내신은 문학, 비문학 중에는 문학이 더 어렵습니다. 내신은 시랑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사람이 되어봐야 해요.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으면 내가 윤동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시에 들어가 보는 거죠. 시를 읽을 때 그런 거부터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시는 자유시다, 서정시다. 이 시에 쓰인 표현법은 서리법이다. 뭐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시를 쓴 사람이 되어서 이 표현을 왜 썼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에 위에서 나온 표현법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이것도 어렵다 하면은 제가 3가지 길을 좀 정해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시에서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뭐 헤어진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가족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찾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 우린 이걸 시에선 정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거를 찾으면 슬플 수도 있고 뭐 쓸쓸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까지 봐주시면 시의 뼈대가 잡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비유가 되었든 서리법이 되었든 자유시든 서정시든 여기서 이제 다 붙이면 시를 좀 읽기가 편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설은 시보다 쉬워요. 같은 방식으로 드라마 보듯이 보면 돼요. 내 눈이 카메라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 소설의 내용을 이게 앞에 딱 띄워가지고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상상력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의 드라마 대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에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 글의 구성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글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과 지문을 연관시켜서 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뭐 교과서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능 국어는요 조금 반대예요. 비문학이 더 어려워요. 그럼 비문학을 이제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면 친구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지문을 너무 대충 읽어요. 그냥 훑어 읽어요. 지문을 읽는 시간을 7분에서 8분으로 두자. 충분히 읽자. 네. 한 문장 읽고 내가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다. 그 다음에 뒷문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앞문장하고 연결을 시켜보고 만약에 뒷문장에 예시가 나왔다라면은 예시랑 연결을 시켜서 문장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시험 때 사용하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연습 때 이렇게 한 지문 한 지문씩이라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앞에 문장하고 뒷문장하고 이게 이런 뜻이어서 얘 때문에 나왔구나라고 이제 퍼즐이 딱 맞춰지는 순간에 비문학이 좀 감이 잡히는 순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능 문학은 시험에 나오는 작품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가장 유명한 작품들부터 분석을 해야 돼요. 그동안 나와 있던 작품들을 분석하는 거, 기출 분석이라고 부르죠. 지금 고등학생 좀 나 급하다, 나 수능 얼마 안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 최근 5개년 평가원 플러스 수능 이렇게 되면 6, 9, 10일 3월까지 넣어주면 더 좋아요. 아직 국어 공부할 시간 좀 많다? 그러면은 천천히 최근 것부터 뒤로 넘어가시면 돼요. 최근 수능 뭐 학년에 맞춰서 11월부터 9월, 6월, 3월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은 똑같이 내신하고 수능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내신은 시간 싸움이에요. 정말로. 저도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볼 때 수학만 항상 종칠 때까지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서술형이 5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16번부터 20번 서술형은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되잖아요. 왜냐면 틀리면 이제 감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수학은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했을 때
개념과 심화 문제가 있잖아요. 심화 문제에서 시간을 줄이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기본 유형 문제에서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센이라는 문제집을 되게 많이 좋아했고 많이 사용을 했는데, 센이라는 문제집이 개념 아래 유형이 딸린 문제들이 쭉 나와요. 그 개념으로 풀 수 있는 유형 문제들이죠. 저는 그 이제 시험 볼 때 그 센이라는 문제집을 노트에 풀면서 책을 한 4번, 5번 정도 돌렸던 기억이 나요.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 과정이 나와야 돼요. 그 정도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수학 내신에서 시간 걱정을 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약간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게, 중하위권 친구들이 심화 문제를 다 맞추는 건 사실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전략을 수정하는 거죠. 기본 유형 문제를 다 맞추고 가자라고 했을 때 유형 훈련이 되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수능 수학은 좀 얘기가 달라요. 시간이 넉넉해요. 시간이 무려 2배. 버리고 가나요? 무려 2배예요. 그동안에 모의고사나 평가원에서 낸 문제들을 보면은 각 문제별로 어느 문제가 나올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유형. 그 문제들을 가지고 유형 연습을 하면 되는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수학을 크게 잘했던 편은 아닙니다만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 내가 이 문제를 틀렸는데 어느 개념이 부족한 걸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계속 해야 저는 수학 사고력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영어로 넘어가 보면은, 영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본문 외우기가 정답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는데요. 요새는 외부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능력은 뭐냐라고 하면 독해 능력이겠죠. 다음이 아마 문법일 것 같아요. 만약에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모의고사를 푸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모의고사 풀지 마시고 단어부터 해야죠. 단어 많이 외우시고 꾸준하게. 제가 꾸준함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영어를 그렇게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제발 단어 좀 꾸준히 외워주세요. 경험담입니다. 네, 경험담이에요. 제발. 네, 단어도 그렇고 문장 공부도 그렇고 꼭 꾸준한 연습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영수 중에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 영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어랑 구문 해석을 가지고 독해 능력을 키우는 게 저는 최우선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은 그럼 교과서 본문은 이제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무작정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외우면 머리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보고 써보고 해석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 지문이 어느새 눈에 익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문의 한 부분을 발췌해 놓았을 때 뭔가 빈칸을 뚫어놓거나 아니면 문장이 바뀌어 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충분히 그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눈에 익힌다, 그다음에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암기가 아니라 그걸 전 체화라고 표현하거든요. 사실은 뭐 모든 과목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내신에서 좀 특히나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차선책으로 암기를 택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네가 암기하지 말랬는데 안 해왔다가 망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성적을 잘 받으려면 일단 듣기는 다 맞으셔야 돼요. 듣기는 사실 반복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잘 들려요. 일단은 수능에서는 여러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유형들이. 빈칸 추론, 순서 끼워 맞추기, 그다음에 무관한 문장 찾기, 그다음에 문장 집어넣기, 그다음에 작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신 연습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자연스레 독해 실력이 늘 거고 수능 실력도 같이 함께 뛰어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 일반 고등학교 나왔어요. 경기도 맞아요. 성남에서 네. 자랐고요. 사실 공부 좀 잘한다고 하면 특목 자사고 고민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 않은 이유도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승부욕이 되게 세요. 제가 누구한테 지는 걸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승부욕이 세면 지면은 다시 열심히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놔버릴 것 같은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이제 자사고에서 조금 어중간한 성적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일반고에서 탑을 찍고 수시를 노리자
그래서 이제 대입에 유리한 수시를 잘 치를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자사고와 일반고 중에 일반고가 더 낫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거죠. 자기에 대한 걸 잘 알고 있었었네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랑도 대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같이 입시 설명회도 다니고 이러면서 되게 든든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결정한 걸 또 믿어주셨고, 네, 그래서 일반고에 진학을 해서 더 맘 편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은 당연할 거고 이제 그 현우님의 그 서울대 합격 비결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우선 저는 이제 수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언론정보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성적을 제외하고 서울대학교에 간 이유는 딱 생활기록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장래희망을 정한 게 고등학교 1학년 초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정한 이후에는 그냥 3년 내내 생기부를 미디어랑 언론으로 가득 채웠어요. 학교에서 도와주신 것도 많기도 했어요. 고3 때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 이제 학교에서 독서 토론 대회 같은 걸 하면은 저를 보고 사회자를 하라는 거예요, 결승전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대외 활동, 뭐 동아리 다 미디어 쪽이랑 언론 쪽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입시 쪽에서 많은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단어가 이제 전공 적합성 이런 단어잖아요. 사실은 전공 적합성이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입학 사정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편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언론정보학과라고 해볼까요? 제가 6대1이었거든요, 경쟁률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7명 뽑는데 42명이 지원을 했었어요. 42명의 생기부를 봐야 되잖아요. 생기부를 봐야 되는데 눈에 띄는 게 없으면 당연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딱 보니까 야, 여기도 미디어, 저기도 미디어, 여기도 언론, 저기도 언론 이러면은 얘는 한 번 더 봐야겠다. 당연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수님들은 우리 과에 관심 있는 친구를 가르치고 싶어 하지 우리 과에 관심 없는 친구를 가르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기부에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죠. 저는 아이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생기부가 한 단어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 생기부는 이거다라고 정리가 되면 전공 적합성은 끝. 그래서 생기부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